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매매를 좀 쉬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기는 굉장히 힘든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락이 크게 일어나는 시장보다도 오히려 오늘 시장이 훨씬 더 이 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 시장에 전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볼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이 증권 관련 그리고 금융 은행 관련주들이 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증권주하고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자, 오늘 저는 지난주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 한 종목 손실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고 손절을 좀 한 거 외에는 신규 매매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매매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좀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S 생명과학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KPS 생명과학이 오늘 좀 상한가에 그래도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얘는 일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 차트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 앞쪽의 매물대도 그렇고 이 전고점조차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종목을 특징주로 뽑은 이유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만한 종목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서 이 종목이 돋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앞에 매물대조차도 전고점조차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은 그렇다 치고 내일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요. 자, 거래 대금 또한 한 800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는 그리고 앞에의 이 매물대들의 거래 대금조차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점심 무렵에 살짝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거래를 터트리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괜찮습니다. 분봉상의 모습만 봤을 때는 나름 봐줄만 하지만 일봉상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 기대감이 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생체 중간체 독점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하게 빠르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재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내일 만들어지는 모습이 좀 강한 종목의 특징으로 만들어진다면 내일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잘 관찰을 하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종목인데요.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오전에 일찍 강하게 상승을 주고 살짝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 상한가에 나름 빠르게 잘 굳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상한가를 풀리지 않고 잘 유지를 하면서 강하게 굳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좀 갭이 뜨면서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그렇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은 알츠하이머 관련한 조기 진단 키트로 전문 업체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야는 나쁘지 않죠. 어쨌든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고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이 종목도 KPS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런 자리도 돌파를 못했고, 이런 꼬리 매물대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전고점조차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일봉상의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거래 대금이 2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그래도 이 아래권에서의 첫 번째 횡보 기간에 좀 거래 대금으로서는 봐줄 만한 거래 대금이고요. 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예,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이 종목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뭐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부각이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았죠. 오전에 일찍 좀 상승을 하고 횡보를 잘 해주다가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한번 터치를 하고 여기 들어갔던 자리거든요. 상한가에.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상한가에 굳히질 못하고 좀 흔들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도 분봉상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그 위쪽에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분봉상의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일봉상의 모양이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KPS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내일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뭐 KEC라는 종목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얘는 뭐 여기 이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강한 종목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한번 쉬어가고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거래대금 또한 6천억이나 터졌어요. 이 종목이 진짜 강한 종목이고 시장에서 오늘 가장 부각이 됐던 종목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구간이 이 바닥권에서 본다면은 500원대도 안 되는 종목이 지금 2,7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5배, 6배가 오른 종목이고 가격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파동상으로 2차 파동 구간이 여기였지만 연이어서 거래대금을 더 터트리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3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구간이고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매매 대응한다라는 건 정말 빠른 스캘핑이나 짧은 단타 매매가 아니고서는 사실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한다기보다는 그냥 움직임을 보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 보험주들만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움직임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 관련 산업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매매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뭐 개인들의 무덤으로까지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빅히트 종목에 대한 뉴스들이 연일 좀 나오고 있는데요. 따상상을 기대했던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상따 매매를 매수 대기를 해놨다가 체결이 되고 이렇게 급락을 줬거든요. 현재 구간에서조차도 반토막이 넘게 손해가 난 구간인데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보호예수 물량에 출회가 된다면 지금 주가에서 훨씬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시름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자, 요런 내용입니다. 이 보호 예수라는 게 뭐냐면 대량 거래에 의한 매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매매하지 못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매도하지 못하도록 보호 예수를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1개월, 뭐 3개월, 6개월 후에 이렇게 나눠서 출회되도록 그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 빅히트 종목이 보호예수 물량이 이 15일에 9.8% 정도가 풀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그리고 1개월에 49.4%에 달하는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출회가 된다면 뭐 지금 구간에서 훨씬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이 빅히트 종목을 매수하신 이 위쪽에서 매수하신 이 개인 투자자들 그런 분들의 이 시름이 정말 지금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저도 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계속 하락을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이 여기서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을 때도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5일 이후에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어떻게 출회가 될지, 뭐 출회가 된다라면 또 어떻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여라도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은 좀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예,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고요. 자, 뭐 크게 하락을 준 시장도 아니었지만 이 체감하는 느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이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6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가격상으로는 양봉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음봉의 캔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분봉상의 움직임이 장 막판에 또 종가 저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용상은. 분봉상의 내용상은 안 좋고,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증권주와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같은 이 금융 관련 섹터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방어하는 느낌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외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좋지 않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아랫골이 없는 종가 저가의 캔들에 마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저점 라인을 확인하러 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을 좀 보면서 61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고 내일 한 차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와서 우리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60일 이탈된 60일 이평선을 회복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더라도 한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양봉의 캔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안정되고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심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거나 혹여라도 이런 저점 라인이 이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121선의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헤드앤숄더의 완성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런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는 이런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하루나 뭐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캔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진짜 시장을 그때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최대한 보유 주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최대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가장 유리한 시장 대응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민주당의 마지막 이 기한 시간 선포가 좀 있었어요. 20일까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결론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 공화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20일인데 내일까지 어떻게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말을 할지가 또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해서 뭐 대략 한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의 합의가 성공이 된다면 미국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시장도 심리가 굉장히 호전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시장의 구간은 이 미국 시장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관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한 주도주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 강한 테마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매 대응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리고 또 신규 매수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면서 그나마 강한 종목이 보인다면 그런 종목으로 짧게 짧게 좀 매매 대응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